네, 지난해 출시한 자동차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기를 관심을 받았던 자동차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모델은 포드 브론코입니다. 지난해 브론코가 출시되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승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정보를 얻었고 그런 정보들과 국내에 출시된 모델을 비교하니까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굉장히 기대한 자동차지만 실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브론코 같은 경우는 랭글러 CJ 같은 모델들을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처음에 모델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창기 모델입니다. 1966년에 나왔었던 모델이고 외건도 있었고 픽업도 있었고 이렇게 전부 다 없는 로드스터 모델도 있었어요. 지금 출시한 브론코 같은 경우도 전부 이런 식으로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픽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픽업의 형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행 모델의 디자인이 이 1세대 모델을 재해석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집니다. 2세대 모델부터는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달라졌고 이때부터는 F150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현행 모델 같은 경우는 레인저의 플랫폼을 함께 쓰고 물론 F150에 들어갔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포인트가 경쟁 모델과의 차이점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브론코가 갖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마치 스포츠카에서 콜벳이 나와서 튜닝 문화가 발전하는 것처럼 이 SUV 시장에서 브론코가 출시되면 엄청나게 튜닝 파츠들이 발전하고 산업이 일어나게 돼요. 사실 그동안 본격적인 오프로더 SUV는 랭글러가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랭글러는 역사도 오래됐고 끊임없이 계속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순정 파츠들 뿐만 아니라 애프터마켓의 다양한 제품까지도 만들어냈거든요. 일단 브론코 같은 경우는 명맥이 끊겼다가 다시 부활한 모델이기 때문에 애프터마켓 제품은 따로 많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포드에서 이 차를 처음 만들 때부터 200여 가지의 순정 액세서리를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액세서리 제품들이 어느 정도는 들여온다고 합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트림으로 판매가 돼요. 베이스 모델이 있고 빅밴드, 블랙 다이아몬드, 배드렌즈, 와일드 트랙 그리고 심지어 래퍼 모델까지도 최근에 추가가 됐고 늪지대를 달릴 수 있는 스노클이 장착되어 있는 에버글레이즈 같은 모델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트림이에요. 그리고 이 트림마다 엠블럼이 다르게 붙고요. 한국에는 오프로드 주행과 그리고 도심 주행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아우터 뱅크스 모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트림이 있는데 전부 다 다른 역할을 하는 자동차들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고정적으로 딱 한 모델만 들어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포드 코리아는 정확하게 확답은 줄 순 없지만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옵션 선택인데 브론코 같은 모델은 익스플로러나 이스케이프와는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애초에 자동차를 선택할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만큼 개인화가 잘 돼 있는 모델이고 마치 포르쉐 911처럼 자신만의 포르쉐 만들기, 자신만의 브론코 만들기가 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차의 수석 디자이너조차도 표준화된 브론코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다양한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드 코리아가 좀 문을 많이 열어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표준화되지 않은 자동차를 한국에서는 다소 표준화시켜서 판매하고 있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모았던 사스쿼치 패키지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에 옵션을 넣어보면은 달러를 한 52,000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로 한 6천만 원 정도 돼요. 지금 국내 판매 모델은 6,900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다소 비싼 느낌도 들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2천만 원대부터 브론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포지션이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은 이 투도어 모델의 판매 계획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도심에 더 적합한 브론코 스포츠 모델도 있거든요. 그 모델도 함께 출시되지 않은 거는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브론코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들을 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범퍼 같은 경우도 직접 사용자가 렌치만 있으면 제거할 수 있게 전부 볼트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빔에 볼트가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를 하면 혼자서도 이 범퍼를 쉽게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범퍼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철제 범퍼 같은 경우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고요. 이 아래쪽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은 플라스틱인데 이것도 이제 금속 소재 플레이트를 써서 하부를 보호할 수 있게 또
방향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부분도 디자인이 다양한데 그릴도 쉽게 떼내서 새로운 부품을 넣을 수도 있고요. 독특한 이 솟아있는 부분은 이제 트레일 사이트라고 하고요. 이게 자동차의 코너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 구멍에다가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중이 한 70kg 정도까지는 받쳐준다고 해요. 그래서 양쪽을 이어서 발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조명이나 한우 같은 것들을 설치했을 때 끈으로 지지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오히려 이게 시야에 더 방해가 된다고 이걸 아예 제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랭글러 같은 경우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닛이 계속 얇아지고 있거든요. 보닛이 작아지고 있는데 브롱코 같은 경우는 이 보닛 자체가 면적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펜더 플레어라고 하는 부품도 기본적으로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품이 있고, 까만색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있고, 크기가 넓은 것들도 있어요. 여기 레버들만 돌리면 쉽게 탈착이 가능한 부품입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 오프로드에 적합한 타이어가 들어가긴 하는데, 양산차 중에는 가장 큰 35인치 타이어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랭글러에도 아마 34인치 타이어가 들어가다가 최근에 35인치가 추가됐는데, 심지어 랩터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37인치 타이어도 들어갑니다. 일단 타이어가 커지게 되면 지상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얻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35인치 타이어를 선택하게 되면 오프로드 주행할 때 이 타이어가 짓눌리면서 휠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이제 비드락 타이어도 적용이 됩니다. 비드락 타이어 같은 경우도 원래 랭글러 모델 타시는 분들이 튜닝샵에서 따로 튜닝을 하는데, 양산차 최초로 비드락이 적용되어 있는 휠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이제 브롱코가 오프로드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이 35인치를 선택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를 보시면 랭글러 같은 경우는 사이드미러가 도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도어를 떼내게 되면 사이드미러가 아예 없어지거든요. 근데 브롱코 같은 경우는 필러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문짝을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별나사로 사이드미러를 아예 떼낼 수 있게 만들어 놨죠. 이런 부분도 차이점이 있고요. 도어 같은 경우도 랭글러는 이게 통으로 돼 있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스포츠카처럼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면 좋은 점이 도어를 떼냈을 때 부피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짝을 떼어내고도 이걸 트렁크에 넣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어 자체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도어 자체 무게도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문짝도 떼어낼 수 있고 천장도 다 떼어낼 수 있는데, 랭글러와의 차이점이 랭글러 같은 경우는 앞유리까지도 이렇게 앞으로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브롱코는 앞유리를 이렇게 밀어내지는 못합니다. 예전에는 이 안전 규정이 이렇게 강화되지 않아서 앞유리를 제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전 규정 때문에 앞유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위치를 해야 돼요. 볼트를 풀어서 문짝을 이렇게 떼어내면 어쨌든 문짝에도 전동식 윈도우가 들어가니까 이런 케이블들은 연결을 또 해줘야 되고요. 이 부분이 방수가 완벽하게 되는지는 좀 확인할 수가 없는데, 뒷문짝도 마찬가지죠. 전부 이렇게 프레임이 드러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오프로드라긴 좀 그렇고 정말 야생처럼 그 초원을 달렸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뚜껑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방감이 굉장히 좋고, 이렇게 레일들이 정말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립하고 풀고 만들기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자동차. 어찌 보면 좀 자동차라기보다는 조립식 레고 같은 느낌? 과학상자가 한 100년 발전해가지고 자동차로 재탄생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도어, 천장 이런 것들이 이 백에 담겨서 트렁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랭글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 집어넣거든요. 일단 문짝 자체도 프레임이 있으니까 크고 부피가 커서 이걸 다른 곳에 두고 다녀야 되는데, 브롱코 같은 경우는 전부 이렇게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갑자기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아지면 다시 설치를 하고 달리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세계 최초라고 브롱코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 자체가 국내에서 보도자료는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꽤 비싼 가격에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도 전부 풀어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프레임 쪽에 구멍들이 뚫려져 있거든요. 레일락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액세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국적인 자동차예요. 미국 그 게러지에서 사용자가 직접 차 밑으로 들어가서 조이고 풀면서 자신만의 브롱코를 만드는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자동차인 건 확실합니다. 이 브롱코란 뜻이 야생마거든요. 야생마. 그래서 이 엠블럼도 요번에 좀 달라졌는데, 말발굽 디자인 가지고 디자이너들끼리 의견 충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많이 쓴 자동차예요. 커버의 가운데를 뚫어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번호판이랑 크기가 좀 안 맞거든요. 쉐보레 콜로라도도 그랬는데 가로로 긴 번호판이 여기 플레이트에 딱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45도로 문이 열리기도 하고 90도로도 열리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밀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액세서리 레디라고 써 있는 부분, 여기는 전부 옵션을 이제 붙여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곳곳에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접혀 있던 테이블을 펼쳐 놓을 수 있는 옵션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위에 유리를 열면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 딱 사각형이기 때문에 짐들 넣기도 좋죠. 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좀 편안하게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여기에 수납 공간 같은 것들도 설정할 수가 있고 앞에 칸마이 같은 것도 별도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옵션이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기도 하고, 안쪽을 보시면 여기 또 볼트들이 있죠. 이 볼트를 풀면 위쪽 부분을 탈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프레임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로드스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되게 귀엽죠. 이게 1세대 이 브롱코의 모습이에요. SUV, 그리고 픽업 트럭, 그리고 로드스터, 이런 디테일들까지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 브롱코가 미국에서 출시됐을 때 하드탑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드탑이 이게 약간 합판처럼 돼 있는데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안쪽에 겹겹이 쌓아놓은 판들이 갈라지기도 하고 안에서 잘 체결이 안 되기도 하고 주행 중에 소음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무 패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벌어져서 물이 새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포드 같은 경우가 아예 하드탑을 새롭게 제조를 해서 전량 회수를 하고 전부 바꿔주는 그런 리콜도 진행을 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델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수리가 돼서 들어온 모델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저도 이제 그 해외 포럼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 브롱코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구매를 좀 고민했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살펴봤거든요. 아마 국내에는 이 하드탑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내 디자인도 1세대 브롱코를 어느 정도 오마주한 부분들이 있고요. 오프로드에 달리는, 오프로드에 적합한 모델이기 때문에 다소 투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의 잔재가 좀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요. 사실 이 브롱코는 포드라는 이 브랜드보다 브롱코 자체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에도 브롱코 엠블럼, 브롱코 엠블럼, 브롱코 전부 이런 식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일단 터치감이 고급스럽진 않아요. 전부 뭐 플라스틱이 적용돼 있고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6,900만 원짜리 차라고 인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최신 차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고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전부 미국 차답게 지원이 되고요. 일단 이 앞쪽에 고프로를 장착할 수 있는 레일까지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프로를 장착하게 됐을 때 USB 포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랭글러 같은 경우는 4륜구동 모드나 로우 기어를 별도로 조작해야 되는 레버가 있었거든요. 브롱코는 이렇게 다이얼 방식이에요. 파트타임 4륜구동이 아니라 온디맨드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이 오토 모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2륜구동, 그리고 4륜구동 고속, 4륜구동 로우, 그리고 오토매틱, 이렇게 모드가 지원이 되고,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모래길, 진흙 비포장, 미끄러운 길, 스포츠, 에코, 노멀, 뭐 이런 식으로 별도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디퍼런셜을 잠궈주는 것까지도 별도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랭글러와 또 다른 부분이, 랭글러 같은 경우는 앞차축, 뒷차축 모두 이 솔리드 방식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브롱코 같은 경우는 뒷차축은 솔리드 방식인데 앞차축은 별도로 떨어져 있는 독립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핸들링이나 승차감 측면에서도 브롱코가 랭글러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리뷰들도 많았어요. 천장을 제거하는 방식도 랭글러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레버들을 이렇게 전부 다 당겨서 밀어내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천장을 모두 제거를 하고, 이것도 케이스가 있어서 트렁크에 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문짝을 그냥 다 떼는 것도 떼는 거지만 여기에 롤케이지처럼 튜브 철근으로 되어 있는 문짝을 또 달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흥미로운 자동차예요. 국내 모델에는 아마 럭셔리 패키지가 적용이 됐을 텐데 뱅앤올ufsen의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독특하죠. 이 차와 잘 매칭이 되지 않지만
있지만 뱅앤올슨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간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싱크4 음성인식 시스템까지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유지, 안전 장비도 별도의 옵션이거든요. 전부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트가 되게 신기한 게 아래쪽에 프레임들이 전부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트를 접으면 앞으로 가라앉으면서 내려앉는 방식이에요. 시트의 감각이 생각보다 톡신해요. 아무래도 오프로드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충격들이 실내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부드럽게 잘 꾸며놓은 것 같고요. 등받이 각도도 생각보다는 편안합니다. 다리 공간, 머리 공간 이런 부분은 확실히 편안하고요. 그리고 이 뚜껑을 전부 열게 되면 랭글러 같은 경우는 B필러를 가로지르는 바가 있거든요. 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가 있는데 이 브론코는 그 바가 없습니다. 뚜껑을 열면 전부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방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랭글러 같은 경우는 IIHS의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자동차가 전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브론코 같은 경우는 가장 최고점으로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요. 유럽 평가 같은 경우에서도 랭글러 같은 경우는 아예 낙제점을 받았죠. 별 하나인가 받았을 거예요. 브론코 같은 경우는 뭐 그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브론코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볼 수 있는 모델은 아니거든요. 히스토리도 다양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기회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승차를 좀 섭외를 해서 이 차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적이 뚜렷한 자동차, 그리고 개성이 강한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브론코가 국내에서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보석 같은 모델들, 다양한 트림들, 좋은 옵션들 이런 것들까지도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가 좀 힘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승기를 통해서 브론코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